4분기가 채용 공고가 많이 없을 게 뭐 자명하고 공격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시기인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인구만 확보하면 다양한 산업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산업의 전환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은 했지만 되게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고 진짜 가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를 하나씩 좀 잡아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4분기의 이직, 지금 시기에 이직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고 큰 관점과 거시적인 시야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좋겠네요.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좀 말씀드렸어요. 4분기에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임원 인사가 있기 때문에 채용 쉽지 않다. 경영기획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지향적인 채용 활동에 결정을 하거나 집중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 경제 상황들 때문에 4분기가 이직을 하기에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시기다 라는 형태로 다양한 관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치마켓이 있다.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보는 게 어떠냐? 라는 저의 제안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연차별, 타이밍별 이직에 대한 플랜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니치마켓입니다. 자, 니치마켓은 뭐 좀 틈새 시장 같은 거죠. 4분기가 채용 공고가 많이 없을 게 뭐 자명하고 공격적으로 채용할 수 없는 시기인 것도 분명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있다. 갈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중소기업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 규모의 성장을 하거나 산업의 성장을 하거나 연봉이나 포지션 다양한 분야 성장을 위해서 이직을 준비하실 텐데 거기에 아주 중점이 될 만한 산업이란 키워드를 조금 더 포커스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을 많이 하는 곳은요, 돈을 뭔가 계속 벌고 있는 곳일 거예요. 또는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죠.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를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시가 움직이는 산업, 주가가 막 올라가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보면 아무래도 곧 채용을 많이 뽑거나 대규모의 투자가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래서 우리가 니치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은 첫 번째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자, 산업으로 옮긴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경력이 많을수록 그 영역에 전문 지식과 정보들, 네트워크가 다 있는데 이걸 송두리째 갑자기 바꾼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직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옮기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옮기는 것 자체를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뭔가 생소하거나 이렇게만 느끼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전문가 레벨이 되잖아요. 산업으로 옮기는 거가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 옮기는 걸 통해서 더욱더 전문성이 짙어집니다. 직무라는 것은 산업과 상관없이 다 있어요. IT도 영업은 있고요. AI도 영업이 있고요. 에너지도 영업이 있고 다 영업은 있어요. 개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전에 IT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죠. 인구만 확보하면 다양한 산업으로 가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왕이면 앞으로 뜰 만한 산업, 기왕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좋겠죠. 내가 막 지고 있는 산업에 계속 있어. 망하고 있는데 어떡하냐? 이 백날 얘기를 해봤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좀 해봤어요. PwC에서 24년도에 성장성이 예상되는 산업을 5개로 꼽았더라고요. 이 PwC에서 분석한 내용 자체가 뭐 정답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컨설팅 펌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저는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는 AI예요. 이거 뭐 우리가 피부로 이미 느끼고 있는 거죠. AI라는 게 뭐 엄청난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AI를 기반으로 만든 상품을 개발하는 모든 회사, 그것을 영업하는 사람, 마케팅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다양한 직무가 다 있겠죠. 자, 두 번째 2차 전지. 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이슈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은 있었지만 어쨌든 여전히 성장성이 유망한 산업이다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세 번째 에너지죠. 원자력입니다. 에너지 산업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건 내가 뭐 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에너지 관련된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 각종 전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산업 자체를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두드려볼 만하고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다. 내 직무가 그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조사해 보시고 실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거나 커피챗 정도를 해볼 수 있다면 생각보다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는 스마트 농업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쪽 지금 생각 안 하고 있죠. 에너지 문제와 더불어서 식량 문제, 이거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혁신의 여지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영역으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빨리 들어가세요. 저도 여기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때문에 할 일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이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라고 말하니까 휴머노이드 막 이런 뭐 삐리삐리삐리 이런 로봇만 생각하시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기계가 조금 더 진화된 거, 자동화라는 개념이 탑재된 거, AI나 절차가 조금 더 복잡성이 높아지는 것은 광의적으로 보면 다 로봇입니다. 지금 일반 제조업에 있다면 로봇을 활용한 제조로 바뀌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그쪽 영역으로 두드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성장 산업이 뭐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PwC의 분석에 의거해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건요,
있다면요, 나는 왜 저길 못 가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내 경력 기술서로 한번 비벼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기에 좋은 초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이미 성장한 산업입니다. 뭐 메이저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뭐 반도체가 다운텀에 들었다, 뭐 이게 쉽지 않다, 뭐 밀리고 있다, 다양한 뭐 루머와 분석과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제조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기업, 다양한 기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영역에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장 산업의 AI도 따지고 보면 반도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생산이냐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단계냐,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산업은 AI와 연결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대단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전도유망해 보여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위상이 지금 다시 또 바뀔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많이 열릴 확률이 높다. 자동차, 꼭 현대자동차 그룹이 아니더라도요,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거나 접점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곳, 또는 여러분의 직무가 거기서 잘 사용될 수 있을 만한 곳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이참에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이오와 제약입니다. 자, 우리나라 바이오와 제약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죠. 뭐 앞으로 좀 더 갈 길이 멀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곳에서 성장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산업이 있었건 간에 여기를 계속 공부하시고 두드려 보시고 새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채용 공고와 함께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있는지 직무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는 게임입니다. 자, 지금도 게임 회사는요, 사람을 대대적으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IT보다 좀 더 상업화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해진 산업인데 어쨌든 이 영역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업의 전환이라는 게 제가 지금 말은 했지만 되게 남 얘기처럼 들릴 수 있고 진짜 가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를 하나씩 좀 잡아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산업이 조금 다르더라도 이것만 확실히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이 4분기는 니치 마켓이고 전환을 과감하게 도전해볼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KPI, 구체적인 성과물을 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직무 기반이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분명한 성과를 낸 적이 있고 이 성과를 그 산업에서도 할 수 있다, 다양한 맥락을 설명할 수만 있다면, 얘가 있다 그러면 저는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 그리고 왜 그 산업에 내가 가고 싶은지를 여러분 안에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 두 가지만 잘 연결하면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내 역할이 분명해야 됩니다. 성과물 자체는 내 개인 성과가 아니라 팀 성과겠죠. 그래서 그 팀으로서의 내 안의 역할, 나는 어떤 전략을 구사했고 어떤 실행을 했고 어떤 책임을 다했고 뭘 감당했을 때 이런 성과가 냈습니다. 당신 위해서도 이런 역할 많이 필요하죠? 제가 그거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름의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또는 어떤 행동을 했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죠. 이 전략과 행동이라는 거는 사실 산업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게 직무 전문성이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영업을 쉽게 얘기해 볼까요? AI를 가든 바이오를 가든 결국 매출을 증가시켰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고객을 어떻게 전략화시켰냐,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걸 끌어올렸냐, 이거는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역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가 여러분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 명확하면 저는 산업을 넘나드는 것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세 번째로는 스킬 세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제공이란 말은 했지만 결국 표현이에요. 여기 스킬과 관련된 거는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경력기술서에 이거를 보통 툴을 달수한다, 뭐 내지는 법적인 요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프로세스.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의 B2B 영업 담당이었어요. 근데 에너지원 쪽으로 영업 이직을 하고 싶어. 그때 내가 이런 법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런 툴을 다뤄본 적이 있어요. 입찰 이렇게 해봤거든요. 입찰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산업을 이동할 때도 긍정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경력기술서를 작성할 때 핵심적으로 제안하는 꼭지점입니다. 경력기술서 생성기를 저희가 개발해 놨는데요, 아래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연차별 이직 타이밍.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 차인지 몇 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1년 차 미만일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뭐 어설프게 내가 한 9개월 경력인데 지원이 되나요? 이거는 안 맞아요. 경력 무관인데는 상관없고 신입인들을 먼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에 1년차 미만인데 내가 지금 일해보니까 여기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지향적인 산업 있죠? 그쪽을 염두에 두고 무조건 글로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여러분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연봉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확률이 높고요. 또 어쨌든 근무 경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경력기술서까지는 아니어도 내 나름의 필살기만 잘 제안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관점만 제시하면 아마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3년 미만입니다. 이때부터 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요.
만 3년부터를 보통은 경력직이라고 합니다. 인사 쪽에서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3년 차를 기준으로 바꿔요. 만 3년.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게 2년 6개월 차, 2년 10개월 차. 여기가 진짜 애매해. 만 3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또 2년 6개월이면 신입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3년 차 미만은 경력의 요건을 좀 더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몇 개월을 좀 보시고 경력 기술서도 하나하나 만들어 보시고, 아 이쯤 되면 내가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슬슬 도전해 보시는 건 괜찮지만 무턱대고 퇴사하고 나는 신입과 경력인 둘 다 있는 대로 갈 거야, 이거 조금 애매해. 차라리 경력의 요건을 확실히 만들고 만 3년을 줌해서 경력으로 이직하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산업전환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년 차 미만은요, 이때 산업을 전환하려면요 규모가 조금 작은 곳에서 시작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다녔어요? 그러면 중견기업으로 한번 싹 바꿔보는 건 괜찮고요. 중견 다녔어요? 중소나 스타트업에 가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5년차 미만이라 그러면 너무 같은 레벨로 산업을 팍 바꾸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5에서 7년차까지를 업무의 마스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적어도 그 업무의 허리급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아직 농익었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규모를 좀 낮추면 생각보다 이 시기에 이직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7년차 미만입니다. 산업을 급격히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5년차와 연결해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 기업에서 7년차쯤 되면은 나이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인접 산업으로 도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 브릿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조업에서 시작했지만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산업, 그 다음에 어떤 산업, 이렇게 하나하나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10년차 미만입니다. 뭐 이상도 포함이에요. 여기는 전환이 목적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것을 조금 빼더라도 내가 저 영역에서 다음을 준비하고 싶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는 연봉을 조금 포기하세요. 그러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자, 4분기는요 테스트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4분기 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서 내년 2월이 메인 시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분기 때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한번 시도해 보는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시장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한번 보고, 이러다 갑자기 덜커덕 내가 원하는 산업 쪽으로 전환이 됐네? 시장 포지션이 많은 곳으로 갔네? 그러면 내년부터 공격적으로 그 안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전 시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0월에서 11월이에요. 이때 공고 무시하지 마세요. 은근히 많이 떠요. 물론 T1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지션은 많이 될 거예요. 이 시기는 공채라는 시기가 아니에요. 수시 채용으로 핀셋처럼 이렇게 사람을 뽑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맞는 포지션이 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때 공고가 여전히 많이 뜨고 있다는 건 사실 잊지 마시고, 내년 2월에나 대학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 그 날은 안 와요. 그때 또 뭐가 안 돼. 그래서 한 해를 또 넘겨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10월, 11월에 뜨는 공고들을 자세하게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환 자체가 목적이신 분들 있잖아요. 산업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 이럴 때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치트키가 규모가 좀 작은 영역을 가보거나 내지 연봉을 좀 포기하거나 뭐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잠깐 좀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중소와 스타트업을 노려보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까지 좀 보셔야 돼요. 이 4분기 때 사람을 뽑는 중소 스타트업이라면 지금 뭔가 팡팡팡팡 굴러가고 있거나 성장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연말까지 계속해서 검색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가 경력기술서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물경력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분기 때 성과에 도전을 해봐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4분기 때 회사 전체적으로도 분위기도 좀 빠지고 김샌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각 잡고 이 시기 때 뭘 만들어 놔야 내년 2월 달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최종적인 결과는 내년 2월, 25년 2월에 경력 채용 시즌, 이때를 준비하고 노려본다. 계속해서 지원하고 전형에도 응시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내년 2월이다. 그때 정말 내가 원하는 곳에 TO가 많이 뜰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하나의 파일럿 테스트로 이 시기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년 1분기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월은요 그냥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신년 행사 엄청 많아요. 이 시기에 인사팀에서 2월 달에 진행할 채용 프로세스를 준비합니다. 2월에 공격적으로 진행할 채용에 대한 공고 준비, 그리고 리크루팅 활동들이 이때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규모 있는 회사라면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신문을 통해서 먼저
알립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채용할 거예요, 많이 지원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지원자들에게 던지지만 주주들에게도 던지는 거예요. 또 정부에게도 던집니다. 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의도를 담아서 던지기 때문에 경제신문 스크랩을 매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경력 채용 자체가 아주 속도감이 있죠. 많은 회사들이 2월달에 공고 내고 3월에 바로 입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야 1분기 때 뭔가 조직화가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년 2월달을 준비하러 형과 함께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포인트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커리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로서는 적당할 수 있지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냥 철새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그림을 찾아 떠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야지, 이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설령 달성했다 하더라도 행복해지지 않은,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커리어의 방향성,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일하고 싶은지, 어떤 관계성을 맺으며 살고 싶은지를 정리하시고 그것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커리어, 이직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경력기술서가 첫 단추입니다. 이걸 잘 꿰셔야 되고요. 이직을 하고 나서도 경력기술서 관점에서 내 업무를 바라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실 때 여러분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커리어라는 것 자체가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몇 세까지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서류가 붙었다고 막 되게 좋고 서류가 떨어졌다고 막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일일비하지 말고 계속해서 롱텀 프로세스를 보면서 여러분의 내실을 다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시즌 이직에 꼭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